윤석열이 옳았다. 자,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쿠팡 새벽 배송이 치안에 영향을 주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거. 쿠팡 새벽 배송이 새벽이나 심야에 치안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요. 바로 살아있는 CCTV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CCTV가 쿠팡 배송용 차량의 블랙박스가 말 그대로 움직이는 CCTV인 거죠. 그래서 새벽 배송 치안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송 기사들로 인한 움직임, 그리고 새벽에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우자가 지금 갱년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방송하면은 예전에 우자가 아니랬다가, 발작하면은 갱년기랬다가, 어쩌라고 이 새끼들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씨발 뭐 해줘도 지랄 안 해도 지랄. 그럼 니들이 하던가 방송을. 뭐 하면은 뭐 방송이 심금이 어쩌니, 조금 흥분하면은 갱년기가 왔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씨발 뭐 어쩌라고.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갱년기라고 난리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은 많이 순해졌다 하고, 뭐 어쩌라고 나보고. 자, 그리고 재판에 키링을 형님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재판에 키링이나 이런 정치적인 거 못 가지고 가게 하는 게, 그게 법원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 좌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그런 걸로 민원을 넣는다. 민원을 넣으니까 법원에서 그냥 속 시끄러워서 그냥 다 못 가지고 들어가게. 그리고 중요한 재판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그거는 도청, 그리고 안전에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합니다. 요즘 비행기 탈 때도 신발 벗는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발 벗는 게 크게 대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라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발 다 벗기는. 자, 뭐 요 정도 됐으면은 내 뒷담화 까던 형님들 됐지? 자,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일반 이적 혐의 항소심, 여기에 대해서 아또님이 뭐 잘 설명은 해주셨는데, 너무 자꾸 어렵다고, 법적 용어가 어렵다 이러니까 원래 어렵게 만들어요. 국민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뭐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최상위급에 있는 엘리트급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언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거는 쉽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 그지? 그럼 가치가 없어지지. 전문가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2026년 8월 1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일반 이적 혐의 항소심에 대해서 아또님께서 설명해 준 걸 토대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판은 원래는 비공개였어요. 아또님도 설명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공개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변호인 측에서 공개를 요청을 했고, 오전에 갑자기 거기에 대한 회의가 열려가지고 공개로 급작스럽게 공개 결정이 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방송, 유튜브, 그래서 미처 촬영을 못 나온 경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도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 준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에 정인신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기조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재판의 주요 인물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사령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피고인별로 변론 요지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이적죄에 대한 법리 해석이, 너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야, 이거 너가 뭐 무슨 씨야, 너가 마음대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너가 이적죄라면 이적죄인 거야?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이적죄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짝퉁으로 지금 이적죄로 몰고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1심 판결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이적죄로 몰아가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적죄를 적용한 거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에서 야, 진짜 전쟁하면 나야 된다. 북한이 대한민국 서울 한 3분의 1 빼들어 묻고 불바다가 하면 돼야 된다. 자,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그냥 하소연하듯이 넋두리 하듯이 한 행위인데, 이거를 마치 진짜 내가 그 전쟁에 적극 개입한 것 같은 뉘앙스로 나에게 이적죄로 나를 고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한 거라.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사석이나 술자리 혹은 무슨 모임에서 우스갯소리로 답답해서 하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소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이적죄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면 이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래서 법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법은 아무리 죄가 밉다 하지만은 법은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법을 너무 넓게 적용해서 그냥 말 그대로 투망 던져가지고 다 쓸어 올리는 거야. 그물 안에 걸리는 거야. 자, 그리고 무인기 작전과 계엄의 무관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고 이것이 계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증거가 없어요. 검찰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은 증거가 없어. 모든 게 추측성이야. 객관적 증거도 없고 모든 게 그냥 끼워 맞추기식 한편의 소설을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다 이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고 이것이 계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증거가 없습니다. 왜? 무인기를 날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지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전에 모여서 무인기 관련해서 의논을 했고, 그래서 무인기를 보내서 김정은의 기분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김정은이가 불편해진 심기로 한국을 도발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그로를 끌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무인기는 이미 그거보다 훨씬 전에 날아갔어. 그러니까 타임라인 순으로 순서가 안 맞단 말이야. 무인기는 이미 6개월 전에 날아갔는데 그게 마치 회의를 끝마치고 어제 날아간 것 같이 검찰이 말을 끼워 맞췄다. 팩트는 무인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외치기 이미 6개월 전에 똥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날아갔고, 그 무인기가 북한을 순찰하면서 일부러 드랍을 시켰고, 그 드랍으로 인해서 북한은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훨씬 적게 날아왔다. 그래서 무인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래서 성공한 작전이라고 내부에서 했는데 그게 갑자기 무인기가 날아간 시간이 10월 달로 바뀌어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검찰이 엉터리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할, 그리고 그 중요한 피고인들은 대부분이 이런 검찰의 추측성, 즉 주관적인 추측 증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재밌는 거 가져왔습니다. 필로폰 2.1kg를 밀반입한 혐의의 40대 말레이시아 외국인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무죄를 받았느냐?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들고 들어왔는데 그게 필로폰이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는 몰래 들고 들어와도 돼? 야, 이 판세 10세야. 이 제주도 판세 10세 이 새끼 이거 돈 받아 처먹었네. 야, 이 새끼야, 다이아몬드는 가져와도 되고 필로폰은 가져오면 안 돼? 다이아몬드도 가져오면 밀수야, 이 새끼야.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필로폰인지 알고 가져온 정황이 없대. 아, 그럼 죄가 없어? 이 판세 10세들 지금 완전 돌았네, 이 새끼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골 때립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왜 네가 판단해, 이 새끼야? 증거가 나왔는데 나는 몰랐다 이러면 모르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필로폰 가방에 넣고 세관 통과하다가 들키면 나는 그걸 챙겨온 적이 없어요. 누가 내 가방에 넣어놨지?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무죄야? 이 판사 이 씹새야. 이 새끼들 지금 완전히 돌았네.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히로뽕은 소지 한글로만으로도 죄가 돼.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그러면 내일부터 주머니에 히로뽕 넣고 다녀도 돼? 몰랐는데요? 저가 안 넣는데요? 나 이런 거 안 하는데요? 우기면 되는 거야? 뭐 이따위 판사 새끼가 있어? 하여튼 제주도 이 판세 이 씹새들
지역 카르텔 다 돼가지고 그리고 아니 특가법에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 혐의인데 불구속이야. 왜 불구속이지? 그래서 봐라 형님들 내 말이 맞잖아. 이 판세 이 씹새들이 전부 다 지네들끼리 이 새끼들 지네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라니까. 이 새끼들 이따위 새끼들이 판사라고 앉아서 판결을 내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마약 산업을 부흥시키는 개쓰레기 집단이지 이 판사 이 씹새들.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리고 이제 여인영 사령관 측. 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못하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 옳지 못한 공소장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인영 사령관의 공소장이 100페이지가 넘는데요. 아니 무슨 뭐 논문이냐? 아니 씨발 잠깐. 야 특검들. 야 여인영 사령관에 대해서 너네들 논문 쓰니? 아니 무슨 100페이지가 넘어. 아니 형님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어떻게 공소장이 야 얘가 이런 죄가 있어요. 공소장시에 글자 한 3줄만 쓰면 될걸. 아니 무슨 공소장이 100페이지야. 근데 이 100페이지가 이런 범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범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증거는 없습니다. 뭐 명탐정 코난이니? 거기에다가 범죄 증거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때 만났으니까 이럴 것으로 추측된다. 근데 여인영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거는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내용을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아무도 몰랐던 거를 특검이 공개해서 알게 됐다. 그럼 특검이 잘못했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무인기에 대해서 무인기는 장관 소관이죠. 그럼 김영현 장관이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무인기를 띄우면은 드론사령부에서는 방첩사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럼 방첩사령관으로서 무인기 관련해서 보고받는 것은 정당한 업무죠. 업무 집행입니다. 왜? 정보 수집이니까. 드론을 북한으로 띄운다는 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 정보를 수집하면은 정보 활동이거든. 그럼 그거는 방첩사에 보고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고받은 게 범죄 가담이라고 그리고 그걸 드론사령부에서 마치 방첩사에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게 지금 여인영 사령관 측 변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전 모의 증거로 삼은 메모보다 그 메모에 사전 모의 정황이 있다. 근데 그 메모를 작성한 날짜가 10월이라면 이미 드론은 그 전에 날아갔다. 즉 여인영의 메모와 10월에 작성된 메모와 드론은 이미 그 전에 날아갔는데 검찰에서 말하는 10월 메모와 그 이후에 드론이 날아갔다라는 것은 타임라인상 맞지 않다. 자 이제 벌써 2개가 틀어졌습니다. 그죠? 10월에 공모를 했다. 지시를 했다. 그런데 드론은 그 전에 날아갔다. 자 검찰의 논리가 박살나는 순간이죠. 자 이런 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논리는 개나 줘버려 하면서 판사의 추측, 즉 주관적, 객관적 증거에 의한 판결이 아닌 주관적 판사의 소견을 법률보다 우선시해서 특정 법률의 과도한 범위, 너무 넓게 해석해서 그걸 판결에 넣었다라는 게 여인형 사령관 측의 주장입니다. 자, 3번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측의 이제 주장입니다. 자, 군사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밀 작전 수행 과정에서 행정 처리를 범죄를 위한 허위 작성으로 보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한다. 자, 보통 우리가 NCND라 그러죠. 자, 이 정확한 제가 플레임은 모릅니다. 플레임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NCND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아리까리. 자, 보통 일반적으로 국정원에서 정보 활동을 하다가 뽀록이 나면은 그런 애 없을 건데 걔는 우리 국정원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하면서 정보당국에서 아리까리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군도 정보활동이나 첩보활동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기밀이 누설이 되면 아리까리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그냥 군에서 군뿐만이 아니고 정보기관에서 NCND라 그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을 이해 못했다. 이거는 판사가 군대를 안 갔거나 그냥 어거지로 유죄 때린 거예요. 왜? 여인영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유죄인데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얘는 아리까리하게 썼다고? 이거는 뭐 기밀상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얘를 무죄를 주면은 위에 사람들이 이상해지잖아. 재판이 그림이 안 좋아지지. 무죄가 나왔네? 그치? 그래서 유죄를 때린 거예요. 이거는 군의 특수성이나
정보 수집을 하는 그리고 작전을 많이 뛰는 군대에 있어서는 NCND는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판사가 검사들 말만 믿는 게 아니고 검사하고 한편이 돼서 지금 완전히 이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 자, 이 새끼들 전부 법왜곡죄로 나중에 다 고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인영 사령관 측도 사전 모의 증거로 삼은 메모보다 무인기 작전이 먼저 시행됐듯이 무인기의 보안 모듈 장착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작전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했는데 이를 일부러 보안 모듈을 장착하지 않고 드론을 날렸다. 그래서 이게 이적죄가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 지능만 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적죄로 몰아붙이면서 유죄를 때려버렸다. 자, 김용현 장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 자, 계엄의 사전 모의. 자,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라고 김용현 장관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계엄 상황이 그렇게 뭐 어떻게 해가 됐다면은 계엄 작전에 더 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법률적으로 김용현 장관이 주장한 거는 자, 계엄 상황이 조성되길 원했다면 계엄 직전에 더 강한 도발적 작전을 수행했어야 하나 실제로 그러한 행동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1심 판단의 모순을 꼬집었다. 자, 진짜 비상계엄을 조직적으로 사전에 모의했다면은 야, 실탄 꽂고 땡겼지. 이래도 무기징역 저래도 무기징역인데 실탄 꽂고 땡겼지. 그걸 안 땡겼겠냐? 국방부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계엄하면은 민주당 저 새끼들이 바퀴벌레 붙듯이 득달같이 달라붙을 건데 저 새끼들이 무슨 모사를 꾸며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지 모르는데 확실하게 제거했어야지. 그게 사전 모의하는 거잖아. 근데 빈총 들고 왔어. 빈총. 공포탄 넣고 갔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1심은 엉터리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은 김용현, 김용대, 여인영, 윤석열 대통령까지 판사 새끼가 그냥 한편의 소설을 썼다. 특검하고. 그러니까 증거주의 재판을 해달라. 물론 2심 판사가 증거주의 재판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형님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2심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서 많은 형님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둥아리로만 윤어게인 외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자, 아또님 만족하십니까? 아또님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쉽죠? 그래서 자, 이 사건의 요지는요. 증거는 이적죄가 성립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특검이 말한 야, 너가 그거 했잖아. 너네들 그거 예를 들어서 이거지. 자, 아또하고 이벌이가 서로 역적을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모의했는데 그지? 쿠데타를 모의하고 우짜를 만나서 우짜한테 땡깡을 지겼다. 누가? 아또하고 이벌이가. 그지? 그러면은 봐봐. 아또하고 이벌이가 사전에 만났어. 언제? 9월 1일 날 만났어. 그래서 우짜를 만나서 땡깡을 지었다. 언제? 9월 2일 날. 그치? 그런데 아또하고 이벌이는 우짜를 만나서 땡깡을 지긴 날짜가 8월 31일이야. 그리고 8월 31일 날 땡깡 지기고 저거들끼리 모여서 9월 1일 날 야, 아우 속이 후련하다. 이러면서 뒤풀이를 한 건데 특검이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엉터리로 짜집기를 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증거가 다 나와 있네. 그래서 특검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거야. 즉 특검은 타임라인 상으로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고 그냥 특검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재판을 한 거고 그 재판을 판세 10세가 저기 뒤져 있는 형님들 여기 한 마리 뒤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마리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게 판세 10세입니다. 판세 목에 10세 과죠. 뒤졌어요. 그래서 이런 개같은 재판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재판은 전부 소설로 판사가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얼마든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자, 이해가 쉬웠죠, 형님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런 소설 쓰는 10세들은 이렇게 다 죽는다. 아우 시원하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꾹. 윤석열이 얼었다 이 새끼들아.